안녕하십니까. 한 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는 10월. 서산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개최됐습니다. 특히 21일부터 23일에는 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이 이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장의 개회사입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새롭게 출발한 지 어느덧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탕 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과 현장 방문, 조례 개정안 등 시정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정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의 길을 밝히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통해 정책 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 개인이 아닌 18만 시민의 궁금증이라 여기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원기 의원, 김용경 의원, 가선숙 의원, 최동목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 관내 매를 뚜껑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사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매를 뚜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서산시 역시 올해에만 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문제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산시처럼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에서는 매를 뚜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산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를 뚜껑 사고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산시의 책무입니다. 최근 서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과 땅 밀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발생하는 집안 침하와 땅 밀림 문제는 예측과 감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산시는 먼저 위험 지역에 대한 CCTV 등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여 산사태 및 땅 밀림 발생 가능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집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집안 침하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 지역에 대한 예방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조속한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위해 집안 침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부상 교육이 2025년 99%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상 교육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가난의 무게에 고졸 학력조차 포기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입니다. 고등학교 부산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국가정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원상복구시키고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이루어지길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단체들 괴롭게 하는 서산시 행정은 이 시간 이후로 없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원 최동목도 낮은 자세로 늘 한결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께 봉사하겠습니다. 서산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께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안동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 한가만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쌀 목표가를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수확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18만 대에서 현재 17만 대로 폭락하였다. 정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부분 재고 물량 5만 톤에 대해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민과 지자체 등이 요구한 시장 격리 물량 15만 톤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쌀값 20만 원 선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에 서산시 의원 일동은 정부의 산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내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 증대 정책을 법제화하라.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입 정책이랑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에는 안원기 의원, 김용경 의원, 안동석 의원, 문수기 의원, 김맹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22일에는 가선숙 의원, 한석화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희 의원이, 23일에는 안효돈 의원, 이정수 의원, 최동묵 의원, 강문수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완섭 서산시장의 마무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18일에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1차 위원회가, 24일에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제2차 위원회가 개회되어 조례 재개정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5차 본회의에서는 가선숙 의원, 이경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선숙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이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 증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부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의 실행에 있어 포항시처럼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꼭 포함되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산시의 각종 문화시설, 행정시설, 체육시설이 더 서부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어느 지역만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서산이 살아남느냐 죽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부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우연히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일회용기 퇴출과 다회용기 재활용 운동이 활발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주민들이 여는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활용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종이컵 등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가하며 행사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최소화 축제로 우리 이제 쓰레기와 헤어지는 서산시 축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산시 청내 일회용품 사용 제로 진짜로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그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발전하고 우리의 미래의 주인들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받기 위해 작지만 큰 실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조속히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제299회 임시회 주요 안건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0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299회는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시사업과 추진 현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산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은 물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